자,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별 진화를 완벽하게 정복을 한번 해볼 겁니다. 우리 저번 시간 마지막 장면에 있었던 개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복사는 온도가 높을 경우에 효율이 좋았고, 대류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낮을 경우에 효율이 좋았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미리 원 두 개를 그려놨는데요. 자, 일단은 요 옆에 게 PP 반응이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 게 CNO 순환 반응입니다. 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별의 주계열성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는 우리는 이제 HR도까지 한꺼번에 살펴볼 겁니다. 자, 일단은 주계열성이기 때문에, 자, 주계열성이죠. 일단 둘 다 주계열성이기 때문에 중심부에서는, 자, 1 해봅시다. 중심부에서는 뭐가 일어나야 돼요? 네,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은 중심핵의 온도는 1000만 K죠. 1000만 K고, 그 다음에 수소 연소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PP랑 CNO를 구분하는, 그죠? PP랑 CNO를 구분하는 기준이 1800만 K였고요. 그래서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PP 반응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얘는 주로 핵이 있고요. 핵이 있으면 이 주변이 온도가 낮기 때문에, 자, 핵 주변은 온도가 뜨겁죠. 그래서 CNO보다는 지금 반응이 PP가 낮죠. 그렇기 때문에 핵 주변은 뜨겁기에 복사층이란 게 존재를 합니다. 복사층이 존재를 해서 열들을 복사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껍질, 바깥 껍질 쪽은 핵에서 멀죠.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핵 복사층 바깥쪽이 대류층이 됩니다. 왜 대류층이 밖에 있다고요? 온도가 낮을수록 효율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류가 일어나면서 안에 있던 물질들이 바깥쪽으로도 올라오고 이렇게 섞이게 됩니다. 자, 그럼 CNO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핵 복사층 대류층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대류핵이 있습니다. 핵인데 핵 자체가 대류를 해요. 쌤, 온도가 낮아야 효율이 좋다면서요. 네, 자, 여기서 대류핵의 의미는요, 뭐냐면, 자, CNO 순환 반응이기 때문에 C랑 N과 O가 촉매였죠. 촉매 반응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산소 공급을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핵 안에서 섞여야 되죠. 이 새로운 산소의 공급이 바로 대류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핵이 대류를 하면서 새로운 산소 아니죠? 수소를 공급을 해서 새로운 수소를 공급을 해서 헬륨으로 만들고요. 이 바깥쪽은 CNO가 만들어지는 자체가, CNO 반응 자체가 온도가 높기 때문에 핵 바깥쪽은 전부 복사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계열성의 HR도 상의 위치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주계열성 같은 경우에는 중심핵이 수소에서 헬륨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자, 중심핵이 수소에서 헬륨으로 바뀌기 때문에 바뀌는 동안에는 이런 식으로 HR도 상에서 원호처럼 이렇게 그리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연소가 되는 과정에서의 HR도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진화 과정을 보면서 HR도까지 함께 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른 어떤 종이 하나를 준비를 하셔서 같이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계열상, 그러니까 주계열성에서 중심핵이 헬륨으로 바뀌는 과정까지는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자, 모두 중심핵에 수소가 모두 고갈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중심핵에 수소가 모두 연소가 돼버리면, 자, 핵융합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죠. 자, 내부 압력이 없어집니다. 내부 압력이 없어진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중력과의 싸움에서 지게 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수축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중심핵이 내부 압력이 없기 때문에 수축이 되면 결국에 중심 온도와 함께 다른 온도들도 역시 상승을 하겠죠. 중심 온도가 상승을 하고 주변의 온도도 상승을 하게 되면 헬륨이 연소하는 온도까지는 도달하지 않습니다. 자, 헬륨의 연소는 1억 K였고요. 수소 핵융합의 반응은 1000만 K이기 때문에 1억 K까지 갈 때까지는 헬륨이 연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 수축이 되면서 중심 온도가 올라가니까 껍질, 아직
연소가 안 됐었던 껍질들이 껍질 H가 연소가 하기 시작하죠. 자, 껍질에 H가 연소 시작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외곽이 팽창하게 되죠. 왜냐면 껍질 부분은 연소를 하니까 폭발적으로 팽창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반지름은 늘어나고요. 반지름과 뭐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광도가 연관돼 있죠. 그래서 반지름이 늘어나니까 광도가 늘어나고요. 하지만 급격하게 팽창함으로 표면 온도는 낮아집니다. 자, 그럼 요 단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심 온도가 상승을 하면서 헬륨이 연소하진 않지만 팽창하는 부분을 바로 적색 거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레드 자이언트 스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 내부 모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한번 볼게요. 자, 수소가 헬륨 핵으로 바뀌고요. 헬륨 핵 자체는 이제 더 이상 연소하지 못하고 수축을 합니다. 수축을 하는데 주변의 껍질, H 껍질이 어떻게 돼요? 연소하기 시작합니다. H 껍질이 연소하기 시작하면서 외곽이 팽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요, 안쪽은 수축하고 있지만 바깥쪽은 팽창하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때 온도가 내려가죠.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 온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아까 에너지 전달에서 온도가 내려가면 대류가 효율적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내부 같은 경우에는 대류 에너지로 다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내부 에너지가 이제 내부가 대류 에너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수소 연소로 해서 수소가 연소를 하죠. 수소 연소로 이루어진 만들어진 원소들이 어떻게 됩니까? 대류하기 때문에 표면으로 가게 됩니다. 표면으로 가게 되니까 자, 표면에 원소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보세요. 지금 대류 에너지로 바뀌었지만 중심 온도가 올라갔죠. 지금 수소는 1000만 K였지만 중심 온도가 올라가니까 1억 K 전까지 2000만 K가 될 수 있고 3000만 K가 될 수 있습니다. 자, 1800만 K로 올라가면 어떻게 됐어요? 수소 연소는 PP 반응이 아니라 CNO였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수소 연소로 만들어진 원소, 그러니까 표면으로 가는 이 원소들은 자, CNO 순환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C가 N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표면에 어떤 C는 감소하고요. 만들어진 N의 그 함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이 부분까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CNO가 돼버리면 여러분들한테 만점 방지를 위해서는 어떠한 현상들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외우시지 마시고요. 대류로 인해서 내부에 있는 만들어진 것들이 표면으로 올라가는데 이때 CNO 반응에 의해서 탄소는 감소하고 수소는 증가한다. 요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CNO기 때문에 C에서 N이 되고 N에서 O가 되고 요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C는 감소하고 N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이 상황을 뭐라고 하냐면은 자, 2번 1차 준설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색 거성으로 들어가서 지금 뭔가가 바뀌는 이 상황들이 헬륨액이 감소하고 축소되고 그 다음에 외곽이 팽창하고 하면서 CNO 이런 식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적색 거성으로 되는 그 시작 단계를 바로 1차 준설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HR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계열성에서 여기까지 갔다가 이제 모두 고갈이 되면은 축소를 하게 되죠. 수소가 탈 때까지는 조금 축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변의 껍질 수소들이 연소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폭발적으로 가게 되죠. 이때 이 올라가는 이 가지가 뭐냐면 적색 거성인데요. 이때 이 시작점 있죠. 이 시작 과정이 1차 준설 과정이 개시되는 타이밍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색 거성 조금 더 보겠습니다. 1억 K가 될 때까지 계속 수축을 합니다. 요게 3번 과정입니다. 자, 계속 수축을 해요. 자, 보겠습니다. 자, 계속 수축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헬륨 핵이 더 이상 붕괴가 수축이 될 수 없는 축퇴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1억 K가 되기 전에 이미 헬륨 핵은 더 이상 수축을 못하게 되어 축퇴 상태가 되게 됩니다. 자, 저번 시간에 했듯이 하지만 저번 영상을 안 본 친구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축퇴
축퇴가 되면 어떻게 됐었나요? 축퇴 같은 경우에 압력은 온도와 무관했습니다. 그죠? 무관하고 뭐랑 관련이 있었나요? 네, 오로지 밀도에만 연관이 있었습니다. 오로지 밀도에만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증가한다고 해서 압력이 증가한다 안 한다? 네, 압력은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력과 균형을 이루면서 더 수축을 할 수 있다 없다? 네, 더 수축은 안 되게 됩니다. 이게 어떤 수축의 최소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축퇴 상태로 결국에는 핵의 온도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네, 핵의 온도가 1억 K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자, 1억 K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1억 K는 결국에는 네, 헬륨 수소 핵 융합이었죠. 네, 1억 K가 도달하게 되면 헬륨이 연소하기 시작합니다. 자, 하지만 지금 축퇴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온도랑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핵은 팽창하지 않습니다. 핵은 팽창하지 않지만 온도는 계속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HE가 연소가 시작됐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온도는 증가합니다. 온도가 증가하면서 어떻게 돼요? 3알파, 그러니까 헬륨 연소가 어떻게 돼요? 많아집니다. 헬륨 연소율이 많아져요.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온도는 급상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급상승하게 되는데 온도가 급상승을 하다가 어디까지 가느냐? 핵의 온도가 3억 5천만 K까지 도달을 하게 되면은 이상한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 숨 한번 고르시고요. 자, T가 급상승하는, 자, 3알파의 연소율이 많아지면서 네, 온도가 급상승하게 되는 이게 바로 네, 헬륨 섬광입니다. 헬륨 섬광이 일어나게 되면 온도가 굉장히 급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3억 5천만 K까지는 금방 도달을 합니다. 3억 5천만 K로 도달하게 되면은 축퇴가 비축퇴로 바뀌게 돼요. 비축퇴로 바뀐다는 거는 결국엔 다시 팽창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비축대로 바뀌면서 핵이 팽창하게 되고요. 핵이 팽창하니까 또 어떻게 돼요? 네, 핵이 팽창하니까 온도는 낮아지죠. 헬륨 성광이 일어난 직후이기 때문에 반지름은 감소하고 광도 역시도 감소하게 됩니다. 감소하게 되면서 수평가지라는 새로운 HR도상에서의 위치로 가게 됩니다. HR도상에서 보게 되면 지금 1번, 그 다음에 적색 거성 들어가는 게 지금 1차 준설 과정이 2번, 그 다음에 적색 거성으로 들어간 게 3번이고요. 축퇴핵으로 가는 그 부분이 바로 적색 거성 가지의 끝부분이 되게 됩니다. 이때 여기서 헬륨 섬광이 일어나게 되고요. 헬륨 섬광이 일어나게 되면은 HR도상에서 별이 위치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왼쪽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이 부분을 이제 수평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평가지는 결국엔 적색 거성의 주계열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자, 수평가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주계열성하고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중심핵 주계열성은 중심핵에 수소 연소가 일어나지만 수평가지에서는 헬륨 핵이 연소하게 됩니다. 자, 헬륨 핵이 연소를 하게 되면, 자, 한번 모형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원을 되게 못 그리는데 여러분은 원 이쁘게 한번 그려보도록 노력해보세요. 자, 중심핵은 헬륨에서 탄소로 바뀌고 있고요. 자, 그 주변에는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요 단계가 바로 수평가지 단계인데요. 수평가지 단계에서도 우리 주계열성과 마찬가지로 헬륨핵을 모두 연소해버리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헬륨핵이 모두 연소하게 된다는 거는 무슨 뜻일까요? 네, 결국에는 탄소핵이 모두 연소됐기 때문에 탄소핵이 수축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더 이상 융합 반응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내부 압력이 없어져서 수축하게 됩니다. 헬륨핵이 모두 연소하게 되면은 수축하면서 주변의 껍질에서 연소가 진행되게 됩니다. 결국 이 단계가 뭐랑 또 비슷하냐면 적색 거성 단계하고 비슷하게 되죠. 적색 거성 단계랑
비슷하게 됩니다. 자, 주변 연소가 진행되면은 마찬가지로 어떻게 됩니까? 외곽이 팽창합니다. 팽창하게 되면 반지름은 증가하고 광도도 증가하고 대신에 표면 온도는 감소합니다. 자, 표면 온도가 감소하니까 또 어떻게 돼요? 온도가 감소하니까 복사 대류. 네, 결국에는 내부는 대류로 에너지 전달을 하게 되고요. 결국에 다시 또 중심의 물질을 표면으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아까 이런 상황에서 주계열에서 적색거성 갈 때 1차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이기 때문에 이 단계를 뭐라고 하냐면 2차 준설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차 준설 과정과 동시에 진행되는 단계가 점근 거성 가지입니다. 이 점근 거성 가지는 영어로는 AGB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은 영어는 모르셔도 됩니다. 자, 점근 거성 가지는 결국에 다시 적색 거성이라는 소리가 됩니다. 적색 거성이 되고요. 탄소액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축태가 됩니다. 탄소액이 탈 때까지 결국에 계속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탄소액이 축태가 되기 때문에 계속 수축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온도는 올라가고 주변에 헬륨은 연소하게 되죠. 이때 헬륨 연소는 온도에 매우 민감하다 했었죠. 민감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별이 수축을 하게 되면 껍질에 에너지 생산율과 껍질이 에너지를 만드는, 그러니까 껍질의 어떤 반응률과 그 다음에 껍질의 압력과 껍질의 온도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수축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껍질의 에너지 생산율, 그 다음에 압력, 온도 전부 다 상승하게 되죠. 상승하게 됩니다. 상승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팽창이, 그러니까 에너지 생산율이 많아지니까 결국에는 팽창이 되죠. 이 상승한 게 결국엔 팽창을 이끌게 됩니다. 팽창을 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압력 감소하고 온도 감소하게 되니까 에너지 생산율도 떨어지게 되죠.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수축을 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때 점근 거성가지 단계, 이 시작점을 2차 준설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모든 이 점근 거성가지 단계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수축 팽창을 반복하는 게 두근두근 하트비트 같다고 해서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열맥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열맥동은 결국에는 껍질이 연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열맥동 현상을 다른 말로 이중 껍질 연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중 껍질, 더블 쉘이라는 거는 수소랑 헬륨이 연소한다는 뜻이겠죠. HR 도상에서 한 번 더 보고 갑시다. 자, 수평가지 단계에서 다 끝나고 나면은 RGB처럼 한 번 더 쭉 올라갑니다. 이때 시작점을 2차 준설 과정이었고요. 이때 RGB랑 평행한 이 선을 뭐라고 하느냐? AGB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별의 일생이 마지막으로 장식이 됩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팽창을 할 때 별이 그냥 팽창하지 않겠죠. 굉장히 세게 팽창을 하겠죠. 그러니까 별이 팽창을 할 때, 그리고 팽창과 수축이 몇 천만 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급격하게 갑자기 팽창했다가 갑자기 수축하기 때문에 이 껍질 부분은 관성에 의해서 날아가게 됩니다. 이때 날아가는 게 바람과 같다 해서 초강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는 슈퍼 윈드입니다. 그래서 별이 열맥동 현상을 겪으면서 초강풍에 의해서 이 껍질들이 날아갑니다. 이 껍질이 날아간다는 걸 이제 표피부가 방출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방출이 되는데 표피부 방출한 것까진 좋은데 안쪽에 중심핵이 워낙 뜨겁기 때문에 중심핵에 의해서 가열이 됩니다. 자, 중심핵에 의해서 가열이 되면 뜨겁죠. 뜨겁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풀어서 팽창하게 됩니다. 자, 방출한 거에서 그치지 않고 팽창하는 껍질이 됩니다. 이때 이 팽창 껍질을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행성상 성운이 됩니다. 이때 행성상 성운 같은 경우에 팽창 껍질은 일정 시간까지는 팽창 껍질 안에 내부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중심 핵에서 이게 팽창하면서 얘네가 튕겨져 나가요. 이때 안이 불투명한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요 안쪽이 투명해지면서 내부의 중심 핵만 보이게 됩니다. 중심 핵만 보이게 되는데 이 중심 핵이 결국에는 중심별이 되고요. 이때 중심별은 뭐라고 부르느냐? 네, 백색 외성으로 부르게 됩니다. 백색 외성이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백색 외성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에너지에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가 없죠. 에너지가 없으므로 결국에는 식어서 네, 흑색 외성이 되게 됩니다. 이 흑색 외성까지는 몰라도 되고요. 일단 백색 외성까지 가게 되면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서서히 식어간다는 것까지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H활도상에서 한번 볼게요. 자, AGB까지 올라간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네, 백색 외성으로 이렇게, 이게 원래 수평이거든요. 제가 지금 잘못 그렸네요. 네, 수평으로 여러분들이 백색 외성으로 그려주시면요. 백색 외성으로 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지금 여기 밑에 쳐져 있는 요 부분이 백색 외성이 냉각되는 거예요. 네, 백색 외성은 요런 식으로 식어가면서 광도가 0이 되거든요. 자, 그럼 요게 어떻게 되느냐? 요런 식으로. 지금 표에선 안 보이지만 별의 일생을 볼 때에 요렇게 갑니다. 요렇게. 네, 요런 식으로 해서 별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번 시간에 한 거는 4 태양 질량까지는 무조건 적용이 가능하고요. 4 태양 질량까지는 무조건 적용이 가능하고 4에서 8 태양 질량까지도 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4 태양 질량까지에서도 보게 되면 1.5에서 4 태양 질량까지는 탄소 연소가 안 됐었죠. 탄소 연소가 안 됐었는데 여기서 pp가 아니라 CNO 반응이었다라는 것까지만 차이점이 있고, 기본적으로 진행되는 거는 초고성이 아닌 8 태양 질량까지의 모든 별에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탄소 연소까지 가는 거 한번 보고 네, 8 태양 질량보다 큰 별들의 진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